어서 오십시오.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5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얹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귀하께서 그 한 분이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으면 해외로 나가라. 한국 뜨고 싶다. 2030 헬조선 탈출 이민 꿈꾸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다룰 수 있는 기사거리가 많아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한국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말이지요. 중견급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해외로의 탈출이 러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다. 돈이 없다고 지원금을 달라고 시위가 벌어지는 그림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상황에서 2025년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사상 최대의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여행지가 근거리이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나라이기에 여행 경비가 1인당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25만 원보다는 4배가 많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단 3일이나 4일 만에 써버리는 해외여행입니다. 많은 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흘러나가는 현상을 빤히 보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거저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달러당 1,400원이 넘고 있고 2, 3년 후면 1달러당 2,000원이 넘어갈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저렴해지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의 국가채무 400조 원 증액이 그 시작입니다. 당시까지는 6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0조 원을 증액하여 1000조 원의 국가 채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가 채무를 무려 60%나 증액시켜버린 겁니다. 이 증액된 채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한국 경제에 그만큼 많은 돈이 뿌려졌다는 것이고 물가가 오른 이유 중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언론을 통하여 해외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빵 하나 사는데 돈을 다발로 주는 것을 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돈이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흘러다니면 돈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와 사회 분위기가 싫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미래의 한국 사회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실천 중인 젊은 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웃기고 있네 하고 단순하고 성급하게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하지만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인재층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가들에 의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과 극단적 대립입니다. 과거 20년 전, 30년 전의 정치 리더들은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했습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 2020년대 정치보다는 훨씬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도 사실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10년간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이념 갈등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사회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책보다 정쟁이 우선인 정치 때문에 젊은 세대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부모 세대가 20대 30대였던 1980년대에 민주주의와 기업혁신을 통한 선진 경제를 주창하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40년이 지난 오늘날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그 자식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야당의 탄핵 릴레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도록 22번 플러스 7번 총 29번이나 국무위원과 고위직 공직자들을 탄핵했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어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어떤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더니 국민 경제가 심각해지고 25만 원 무료 살포도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해지자 이제서야 국민 추경 예산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절망과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고위직의 비리 사건과 부패는 반복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밀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빠 찬스나 부모 찬스도 없지만 반대로 출중한 실력을 지닌 젊은이들의 고민과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사용하는 일부 특권층 때문에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이나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던 이준석이가 부모가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청중들 앞에서 울먹이면서 지지를 호소한 덕분에 정에 약한 지역 주민들이 이준석에게 표를 던져주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된 것과 같은 것 말이지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특권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것도 있었고 말이지요. 정부의 청년 정책 부족도 한몫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청년 취업, 주거 지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부재 또는 실행력 부족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50대와 60대 연령들은 모두가 그 젊은 청년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녀들이 처한 현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정치와 경제정책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한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을 탈출하려고 준비하는 젊은 인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이념 갈등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사회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만입니다. 정책보다 정쟁이 우선인 정치 때문에 그들 2030 세대가 희생당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은 도저히 희망으로 돌이켜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정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되고 수도권의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문재인 정권 이전인 8년 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그러한 급등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월급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서울 지역에서 약 100평 정도의 최고급 고층 아파트 중에서 200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몇몇 국민들은 이런 현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의 결과물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것은 불과 3년 정도입니다. 또한 아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29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해외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이 좁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취업 경쟁률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파워를 이용하여 자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자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국의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입니다. 때문에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오던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일을 아무리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은 해외에서는 이 정도로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지나친 경쟁 위주의 사회 구조도 젊은 청년 인재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입시, 취업, 승진까지 모든 것이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고 무조건 모두가 끝까지 달리기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나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그래서 찾아낸 탈출구가 해외 탈출, 즉 이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망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보상받는 사회에 대한 갈망입니다. 물론 미국 사회가 모든 인종에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되어지는 사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선진국가에서의 유연한 근무 환경과 더 나은 사회적 복지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막연히 이민을 갔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민의 방법과 현실은 어떨까요? 이쯤에서 미국 이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유학생 비자를 통해 미국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하는 일의 전문성을 재산으로 이민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문기관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민 도전장을 던지면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다시 미국 민주당으로 넘어가도 불법 이민이나 불법 체류는 단속이 강화될 겁니다. 2020년 이후의 미국 분위기는 노동집약적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저임금이 되는 불법 체류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민의 나라,
미국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불법 이민이나 불법 체류를 그대로 놔두지는 못할 겁니다. 또 최근에는 수많은 범죄가 이들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체류자나 불법 이민자에게 비교적 온화했던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도 범죄율 증가와 혹독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상적인 이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현재의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보기 좋은 모습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도 다를 바 없는 고통의 인생이라면 이민이라는 탈출을 이용하여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 볼 가치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젊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좁디 좁은 한국에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이지요.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자신의 성품에 맞는 나라에서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때 동남아시아인들과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020년 이후로는 국제결혼이 유럽을 비롯한 머리 색깔과 얼굴색이 전혀 다른 매우 다양한 국가로 넓혀졌습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2030 세대는 모르겠지만 60대는 과거 미국 영화를 보면 배우들의 대사 내용 중에 우리 어머니는 영국 출신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하는 대사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부모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하지도 말고,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대물림을 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고 만들고 원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영양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 올립니다.